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안 하려다가 하려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는 16 장부터고요. 교과서는 117 쪽부터인데 아마 제가 전 파트까지는 학습지를 드렸을 거예요. 이 조약 맺는 파트 있죠? 개항하는 파트. 근데 여기부터는 학습지를 드리긴 했는데 이제 해설을 제가 따로 올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업은 다 했을 거니까요. 내용 채우는 거 위주로 해서 빠르게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6 장부터 시작해서요. 16, 17, 18, 19, 20, 21 장까지 한번 해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파트는 개화 정책이 이제 시작되는 파트고요. 그리고 이모군란이라 그래서 배우셨죠? 예.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그 운동도 있었던 파트입니다. 우선 개화 정책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치부터 보면요. 정부가 개화 정책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설치를 합니다. 그거는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기구죠. 그리고 개화 정책의 또 다른 파트로 군사 부분을 또 개혁을 하는데 신식 군대죠. 정식 명칭은 교련병대인데 새롭게 만든 군대가 있었죠. 별기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그리고 원래 군대가 5 개였죠. 훈련도감, 수호청, 어영청, 초용청, 금이영 5 개였는데 그거를 2 개로 합쳤다라고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찰단 파견인데요. 여기는 요 그림하고 같이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건데 여기는 표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어느 나라에 뭘 보냈는지 그거를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은 수신사를 보내는데 1 차, 2 차를 보내는데요. 1 차는 김기수란 사람이 가지만 그렇게 큰 임팩트가 없었고 2 차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일단 목적은 근대 문물을 시찰하는 거죠. 왜 일본이 근대를 빨리 했으니까 보고 배우려는 겁니다. 2차 수신사로 누구를 보냈냐면 김홍집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김홍집을 포함한 2차 수신사들이 들어올 때 일본에서 황준원이라는 사람이 쓴 황춘신이라고도 하죠. 조선 책략을 국내로 수입을 해 왔던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중요하다 그랬었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뭐가 맺어져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지는 배경이 됐고 또 위정척사 운동도 같이 일어났었죠. 다음 조사시 철단입니다. 이건 비밀리에 보냈대요. 이게 좀 특징이죠. 몰래 이제 보고 배워온 건데요. 뭐 개화 정책에 필요했던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해서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 하면 수신사하고 조사시 철단 2 개가 나와야 됩니다. 다음 청나라입니다. 청나라는 영선사라는 사신단을 보냈대요. 누가 갔냐?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갔는데 대표적인 온건계합파로 포함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과 기술자를 보내서요. 군수 공장 있죠. 그 전쟁할 때 필요한 대포나 총 만드는 곳 거기를 위주로 시찰을 하고 옵니다. 왜? 청나라 양무 운동이 그거 베이스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양무 운동의 결과물을 살펴보고 온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구걸에서요. 실제로 서울에다가 기기창이라는 네 근대식 군수 공장도 만들었다고 배웠을 겁니다. 자꾸 말이 꼬이네요. 자,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제 보빙사라는 걸 보냈었죠.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손님 보내줘서 고맙다." 이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보답을 한다. 왜냐? 조미수 통상조약이 맺어지면서 미국이 조선에 공사를 보내죠. 그 사람이 이제 푸우트란 사람이었죠. 거기에 대한 답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영익과 육일준 등이 가는데요. 특히 육일준 하면 말했을 겁니다. 귀국을 안 해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조선인 최초의 이제 유학생이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역시나 또 근대지사를 보고 돌아왔던 거.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메인이 뭐라 그랬어요? 어느 나라에 누굴 보냈는가 그걸 잘 구분하시면 예 시험 문제 푼 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음 위정척사인데요. 여기도 역시 표로 보는 게 편합니다. 왜냐 시대별로 주장이 달라요. 왜냐면 시대별로 사건이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즉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에 대한 반대하는 식으로 위정척사 운동이 전개가 된 건데 의미는 서양 문물의 수용을 거부하고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지키려 한다라는 게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시기별로 달라지는 거죠. 60 년대는 이제 뭐였습니까? 통상, 그래서 통상 수교 거부. 그다음에 70 년대 가면은 이제 개항 거부. 80 년대 이게 80 년대잖아요. 즉 개화 거부.
개화 반대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어 돌아가는 겁니다. 자, 60년대 시대 상황 보겠습니다. 서양 세력 출몰하고 통상 요구를 하다가 두 차례 양류 터졌었죠.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반대했던 거고요. 주요 인물은 뭐 기정진, 이항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주장을 좀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장을 보면요, 척화주전론이라고 했었죠. 왜 척화자가 나와요? 흥선대원군이 척화비 세웠잖아요. 니네랑 안 놀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척화주전론을 주장을 했고요. 이거는 뭐랑 같이 돌아가는 거냐면 통상수교 거부라는 거랑 같이 묶어 들어가는 거죠. 네, 60년대는 요렇게 두 가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70년대는 이제 개항하는 시기잖아요. 일본이 접근해서 조선이 개항하는, 즉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는 그런 시기죠. 주요 인물은 최익현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거고요. 주장은 최익현이 어떤 논리를 펼쳤냐, 외양일체론이라는 걸 얘기를 했죠. 무슨 뜻이에요? 일본은 서양 애들하고 똑같은 놈들이다. 서양 애들이 뭐 했는데 얘네가 두 차례 양류 일으켰잖아요. 즉 조선을 침략하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과대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일본이 접근하는 것도 옛날에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라 똑같이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는 뭐를 반대하는 겁니까? 개항을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개항 반대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익현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가면 의병운동에 실제로 참여를 하거든요. 그것도 좀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익현 하면은 요것도 같이 나와요. 한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 지부 복궐소라고 상소운동을 했던 적이 있죠. 도끼를 메고 궁궐 앞에서 엎드린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역시 개항반대 그런 느낌이 강했던 내용의 상소입니다. 그리고 또 업적을 굳이 꼽자면 흥선대원군을 탄핵했던 사람이 최익현이거든요. 그래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끔 만든 사람도 최익현이다 정도로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0년대입니다. 80년대는 이제 진짜 개화 정책이 스타트가 되죠. 아까 보셨던 거 있잖아요. 통리기무함은 설치되고 뭐 별기군 설치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되고 있었고, 그리고 2차 수신사로 김응집이 갔을 때 이거 갖고 오잖아요. 조선책략.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했던 것이죠. 주요 인물 사건 누구 나옵니까? 이만선 나와야 되고요. 이분이 주축이 돼가지고 영남 지역 유생들이 만인소라는 걸 올렸었죠. 그래서 주장은 뭐다? 개화를 반대하는 거다.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 개항 반대, 개화 반대 시기별로 메시지가 달라진다라는 거 정리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개를 굳이 꼽자면요, 정부의 개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위성수송 운동은 그렇게 뭐 빛을 못 발하고 끝나버려요. 이 이후로는 뭐가 없어요. 80년대 이후로는. 근데도 좀 좋은 점은 뭐냐, 항일의병 운동으로 그게 개성됐다라는 거. 대표 인물 누구라 그랬어요? 요분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모곤란입니다. 뭐 내용이 많은데요. 이모곤란은 개화 정책에 반발했다라는 게 메인이었죠, 그죠? 거기다 플러스 군란이니까 군대가 반란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그냥 군대가 아니고 구식 군대가 반란 일으켰다라는 걸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은 다 말했습니다.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 심했었죠. 그리고 개항한 다음에 일본이 쌀을 엄청 사가잖아요. 그래서 조선에 뭐가 폭등해요? 쌀값이 폭등하죠. 뭐 갑자기 공깃밥이 뭐 5,000원씩 되고 그래 버리면 우리도 폭동 일으키겠죠. 그래서 특히나 도시 하층민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리고 요게 메인이겠죠. 사실 요것만 갖고 하면 그냥 밀란으로 끝날 텐데 군란이 된 이유가 이겁니다. 왜냐? 구식 군인들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심했죠. 누구를 더 이뻐했을까? 별기군들을 더 이뻐했죠, 나라가. 신식 군대들. 그래서 일단 장비도 되게 열악했고요. 이건 좀 발작 버튼입니다. 월급이 13달치나 밀리죠. 이건 지금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망할걸요. 근데 여기다 또 이제 불을 지른 게 여기 나오죠. 밀린 월급을 좀 주겠대요. 아싸 하고 가요. 근데 가보니까 뭐예요? 월급을 쌀로 줬거든요. 그 쌀에다가 그러니까 벼 쭉정이 있죠, 찌꺼기. 그거랑 모래를 섞어 놨어요. 즉 이만큼을 빼돌린 거죠.
누가 선해청이라는 관청의 관리들이 급료를 삥땅 친 겁니다. 그래서 구식군인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부 고관들의 집과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해서 불태웁니다. 그리고 특히나 별기군에 대한 원망이 심했다 그랬잖아요. 그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이었던 호리모토 레이조라는 사람도 같이 살해를 했다. 그래서 일본이 요거 가지고 피해 보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이게 그 군인들이 반란 일으킨 거다 보니까 그냥 좌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구식군인들이 좋아하는 양반이죠. 흥선대원군을 등판시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다시 한번 잡고요. 흥선대원군은 아까 봤던 개화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구식군인들의 니즈를 잘 파악을 했죠. 본인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래서 개화 정책을 전면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좀 달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군인들의 반란에 누가 가담을 해요? 도시 하층민들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면서 반란의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선 정부의 이제 선을 넘은 것이죠. 그래서 뭐 자기네들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하겠지만 청나라를 끌어들입니다. 헬프를 치죠. 그래서 청에서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반란을 진압을 하고 인형 뽑기에 간다 그랬죠. 청나라로 청산대원군을 납치해서 끌고 가 버립니다. 수업 때 보셨죠 이거? 가서 한 3년 사셨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뭡니까? 청나라가 군란을 진압해 준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조선 입장에서는 청나라에 빚진 거잖아요. 그걸 일단 깔고 들어가야 되고 청나라가 거기다 플러스해서 군대를 안 뺀다 그랬잖아요. 안 빼고 어떻게 합니까? 조선한테 감나라 배나라 한다 그러죠. 어떻게? 고문 2명을 보내죠. 내정 고문이었던 누구? 마젠창. 한국 발음으로 하면 마건상이고요. 그리고 외교 고문은 특이하게 독일인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누구? 발음이 좀 어려워요. 웰렌도르프. 이 2명을 보내서 조선의 내정과 외교를 간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체결하자 그러죠. 이름 겁나 긴 거 있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자고 하죠. 자, 내용 첫 번째, 조선은 청나라의 이것이다라고 명시합니다. 뭐라 명시했어요? 속방이다라고 명시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속국도 같은 말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일본이 자꾸 조선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청나라는 조선을 놓아주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제1관 내용이 있었잖아요. 요거. 조선이 자주국이다라고 했던 걸 부정한 겁니다. 조선은 놓아주지 않을 거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책은 안 나왔지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뒤에 나오는 거. 내지 통상을 허용했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원래 개항장에서만 외국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외국 상인들이 조선 땅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 침탈이 심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요거는 뭐 곁다리긴 한데요. 사실 중요한 파트도 있긴 한데 니은이 훨씬 중요하긴 하지만요. 디귿은 뭡니까? 이거는 일본이 너네 때문에 우리 사람 죽었잖냐 피해 보상해라 라는 식으로 맺은 건데 제물포 조약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피해 배상금, 일본이 임오곤란 과정에서 죽었고 공사관도 파괴됐지 않습니까? 별기군 교관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본인이 보호를 못 받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한성에 우리 공사관과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되겠죠. 청나라 군대 안 뺐죠. 그리고 일본은 지금 보낸다 그러죠. 제물포조약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청나라하고 일본 군대가 조선에서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즉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청일 전쟁의 가장 처음 발단이 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직접적으로 작용을 한 건 텐진 조약이겠죠. 뭔지 아시죠? 하여튼 여기까지가 임오곤란이고요. 그다음 임오곤란 이후에 조선은요 개화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흥선대원군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일단 척화비를 다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통치기구랑 군사제도도 다시 재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요건 좀 중요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근대적 인쇄소라는 걸 다시 만들죠. 다시는 아니고 무슨 걸 만들어요? 방문국이라는 걸 만듭니다. 뭐 인쇄소가 범주가 넓긴 한데요. 신문 뽑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신문? 한성순보. 중요해요. 한성순보가 무슨 뜻입니까? 신문을 발행할 때요. 월보가 있고 주보가 있고 순보가 있고 일보가 있거든요. 이건 발행하는 주기예요. 월은 한 달에 한 번, 주는 일 주일에 한 번, 수는 10 일에 한 번이죠. 즉 10 일에 한 번 나오는 신문이라는 얘기예요. 일보는 하루에 한 번이고. 하여튼 요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밑에는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 찍어 보는 거라 좀 절기도 하고 녹화가 잘 됐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빈칸 내용들은 다 채웠으니까 요거대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